오늘은 바로 폰티악 4세대 파이어버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차량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거 대체 무슨 차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딱 봤을 때 생각나는 차가 좀 있지 않나요? 쉐보레의 약간 콜벳이 보이는데 바로 이 차량은 GM 제네럴 모터스 산하에 있는 폰티악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던 파이어버드라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미국 머슬카의 또 대표하는 차량 중에 또 하나죠. 이 차량은 또 국내에 정식 수입을 실제로 했었던 차량이에요. 1990년대에 국제자동차라는 회사에서 6기통 모델을 직접 수입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간히 이제 뭐 실제로 보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실제로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차량들이 생각보다 있는 편입니다. 근데 이 차량 제가 왜 리뷰를 했겠습니까? 국내에 수입했던 폰티악 파이어버드는 6기통에 3.7 엔진이 얹어져 있는 모델이 들어와 있었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차량이 소프트탑입니다. 자동으로 개폐되는 소프트탑 컨버터블 모델인데 이 차량은 아마 국내에 한 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6기통 모델이 아니라 이 녀석은 바로 제가 사랑하는 OHV LS1 8기통 엔진이 올라가 있는 이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을 제가 소유하고 계신 선생님을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좀 어렵게 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1999년도 차량이고 마지막 후기형 4세대 파이어버드이기 때문에 또 이 팝업 헤드랜턴을 또 가지고 있죠. 전면적인 형상을 딱 봤을 때 차 이름이 파이어버드잖아요. 파이어버드. 왜 파이어버드냐?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추측을 해보자면은 옆 라인에서부터 앞으로 날아오는 디자인 자체가 살짝 그거 있죠. 새가 이렇게 날아갈 때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 아이씨,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약간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이 녀석이 4세대 전기형하고 좀 바뀐 게 있어요. 이 4세대 전기형 같은 경우에는 본네트 자체가 약간 좀 평평하고 후기형에 비하면 좀 밋밋한 본네트를 갖고 있는데 4세대 후기형은 본네트 자체를 약간 좀 남성적이고 좀 더 뭔가 레이싱적이고 좀 약간 좀 더 강력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을 좀 심어줬어요. 불륜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네트 앞에도 실제로 진짜 엔진에 냉각을 줄 수 있는 에어덕트가 이렇게 뚫려 있기 때문에 냉각 쿨링 같은 거에도 좀 더 효율을 좀 더 높여줬던 것 같고, 이 녀석의 가장 큰 특징이 뭐겠습니까? 파이어버드는 팝업 헤드라이트를 계속 채택을 했었어요. 2003년도에 마지막 모델을 출시하고 단종이 됐는데 그때까지도 이 녀석은 팝업 헤드라이트를 채택을 했습니다. 참 이 감성이 뒤지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또 이 깨알 디테일, 헤드라이트 앞에 폰티악이라고 이렇게 윤곽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지금은 안전상의 이유로 팝업 헤드라이트를 찾아볼 수 없지만 그때 당시에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팝업 헤드라이트를 채택을 했던 브랜드와 차량들이 간간히 볼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출시됐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헤드라이트를 팝업 라이트로 계속해서 유지를 해왔던 녀석인데, 아쉽게도 이제 폰티악이라는 브랜드가 사라지면서 이 파이어버드도 끝을 달리하게 됐습니다. 나머지를 또 설명해드리자면, 아니 이 앞에 이 네모난 이 무슨 이 새 모양 막 달려있는데 대체 이건 대체 뭐야? 확실하진 않은데 미국에는 아마 여기에 번호판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번호판 커버가 이렇게 달려있고 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냥 여러분들 그냥 그렇다라고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도 보면은 여전히 이 공기 역학적으로 바람이 이렇게 나갔다가 빠져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또 구멍이 뚫려져 있고, 또 안개등과 이 깜빡이, 역시 깜빡이는 호박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미국 차에는 호박등이 빠질 수가 없죠. 빠지면 섭섭한 거예요. 이제는 호박등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 이게 안개등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야, 이 녀석의 헤드라이트 낮에는 어차피 쓸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닫혀 있다가 밤에 주행할 때는 또 이렇게 올라옵니다. 너무나도 약간 좀 디자인적으로나 생김새로나 약간 좀 귀여운 것 같으면서 되게 특색이 있지 않나요? 요즘 차에는 절대 채택을 할 수 없는 라이트이기 때문에 이 디자인 자체가 너무나도 이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파이어버드의 측면부 옆에를 보기 위해서 왔는데, 야, 이 디자인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약간 좀 GM 쉐보레 차량들이 약간 좀 비슷한 플랫폼을 갖고 있고 같은 엔진을 또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야, 이 라인 너무 죽여주잖아요. 뭐 콜벳이니 바이퍼니 이 파이어버드니 뭐 할 거 없이 이때 당시에 디자인 자체가 가장 좀 더 보타면 약간 슈퍼카, 올드 슈퍼카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녀석은 또 소프트 탑이에요. 우리나라에 정식 수입을 했었던 3.6 V6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이 쿠페형으로 콜벳처럼 타르가 탑이 아니라 T로 나눠져서 운전석과 조수석을 따로 이렇게 분리될 수 있는 모델을 정식 수입을 했었는데, 이 녀석은 직수입 모델 8기통 모델이다 보니까 자동 개폐형 소프트탑 컨버터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99년도 당시에 이게 전동이었어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50km로 달리든 뭐 몇 킬로 달리든 그런 요즘에는 이제 뭐 안전상의 이유로 센서가 달려 있겠지만 이때 당시엔 그게 없었다 보니까 달리면서도 막 닫을 수 있고 열 수 있고 이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옆에 로고가 딱 폰티악, 내 차량은 폰티악의 차량이다. 확실히 옛날 차량이다 보니까 되게 단순하게 따놓은 건 있어요. 예. 뭐 파이어보드라는 글씨 하나도 없어. 그냥 폰티악사의 차다. 약간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이 옆에 보면 보세요. 이게 뭐야? 이 옆에 보면 당연히 그 측면에서 오는 차가 깜빡이를 틀었을 때 이 차량이 좌회전 가나 우회전 가나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또 깜빡이 벌브 형식의 호박등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아니 이 깜빡이를 좀 넣어줄 거면 좀 이렇게 길게 넣든가. 아니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니 차 크기에 비해서 무슨 엄지 손톱 사이즈 대만 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뭐 나름대로의 그 폰티악사의 이유가 있었겠죠. 네. 이 사이드 미러가 요즘에 나오는 거 보면은 사이드 미러 이 목 부분이라고 하죠. 되게 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야 이 녀석은 그냥 통짜로 그냥 빡 땅땅하게 이렇게 좀 견고하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붙어 있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사이드 미러 이 옆에도 이렇게 바람이 쑥 지나갈 수 있게끔 약간 공기 역학적인 설계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되게 사이드 미러 형상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또 차랑 전반적으로 잘 어울리니까 또 괜찮은 것 같아요. 밑에 또 이제 휠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순정 휠이 아니어서 약간 좀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한데 이 녀석이 또 요코하마사의 AVS라는 휠을 합니다. 저는 좀 처음 보는 휠인데 또 요코하마의 AVS 휠 달려있고 이 앞에 타이어가 보면은 좀 민첩할 수 있게끔 조향할 수 있게 225 정도의 타이어를 갖고 있는데 안쪽에 보면은 또 4피스톤 또 브레이크가 꽉꽉 잘 잡히게끔 이렇게 4피스톤으로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순정인지 아니면 차주님께서 이제 4피스톤을 교체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현재 이 차량은 4피스톤에 캘리퍼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 휠로 이동해 볼까요? 뒤에 휠로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역시나 이 차량이 또 약간 달리고 그 LS1 그 305마력 그 엔진에 힘을 쏟아부을 수 있게끔 사이즈가 되게 커요. 이게 295 사이즈의 타이어와 휠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동일한 그 브랜드의 휠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에는 원피스톤 브레이크 캘리퍼가 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 차량이 또 번아웃이 가능한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타이어가 아주 맨들맨들해요. 우리 선생님께서 번아웃을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타이어가 완전 무슨 슬릭 타이어가 됐어요. 이게 슬릭 타이어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도 번아웃을 좋아하셔가지고 예, 슬릭 타이어가 돼버렸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이렇게 주유구가 또 이렇게 있는데 퓨엘 연료라는 뜻이죠. 이게 또 주유구가 미국 차는 또 수동이에요. 안에서 뭐 여는 그게 없어요. 그냥 열어 제끼면 돼요. 우리나라 차들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기름 훔쳐가면 어떡해? 이거 그냥 열리네? 아니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오래된 미국 차들은 다 이게 다 수동이에요. 다 수동이고 기름을 훔쳐가든 말든 뭐 니네 알아서 해라. 약간 좀 야 훔쳐갈 거면 훔쳐가. 근데 이제 또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때 당시 미국 차들이 근데 대부분이 이렇더라고요. 예. 후면부를 이렇게 왔는데요. 이 파이어보드 후면부를 딱 봤을 때 저는 좀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선생님께서 약간 스티커를 붙여놓으셨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보니까 이게 스티커가 아니더라고요. 이 당시 파이어버드에는 이 벌집 모양 이 헤드램프 자체가 이게 순정이었다고 합니다. 참 이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이 뒤에 보면은 투명 글라스로 되어 있는 이 램프가 또 있는데 여기가 역시 후진등이 여기서 또 나와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 후진등이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양쪽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약간 좀 비율을 이렇게 짝짝 맞춰놓는 것 같아요. 이게 트렁크다 보니까 이 트렁크를 열 수 있는 키가 이렇게 군용이 되어 있는데 여기 파이어보드 이 폰티악 마크가 이렇게 세모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애매하게 튀어나올 거면 아예 튀어나오든가 아니면 레터링을 붙일 거면 붙이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밋밋한 로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쉽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크롬으로 음각을 이렇게 좀 나왔으면 좀 더 멋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도 폰티악, 여기 밑에 범퍼에도 폰티악, 누가 봐도 폰티악이겠다 이게 알아볼 수는 있겠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차주님께서 이 뒷범퍼 그리고 사이드 앞범퍼까지 에어로 파츠를 장착을 해놓으셨다고 하는데 이 뒤에 이 배기팁이 엄청 각지고 무슨 완전 직각 이런 배기팁을 요즘에는 볼 수가 없는데 저는 이게 좀 순정인가 싶어가지고 차주님한테 여쭤보니까 이게 순정은 아니더라고요. 이 에어로 파츠를 담으로 인해서 형상 자체가 좀 각지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주님께서 콜벳 C4의 애프터마켓 튜닝 제품으로 팁을 장착을 해놓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형상이 동글동글한 것보다 이 둥글둥글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팁 자체를 이렇게 각진 걸로 넣음으로 인해서 GT의 매력을 좀 더 상승시켜준 포인트가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유추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뒷모습 이쁜가요? 약간 좀 너무 올드하고 약간 좀 클래식한 맛은 있는데 저는 또 옛날 차를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딱 봤을 때 너무 이쁘다. 약간 JDM의 마츠다 RX-7 로터리 엔진 아시죠? RX-7에 약간 좀 뒤태가 좀 보이지 않나요? 살짝 보여요. 살짝. 아니면 말고. 그리고 이 뒤에 보면은
이게 브레이크 등이에요. 컨버터블 모델이다 보니까 쿠페라고 하면은 이 브레이크 등이 안쪽 유리나 이쪽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겠지만 컨버 모델이고 이게 소프트 탑이 이렇게 접히다 보니까 브레이크 등을 여기에 또 이렇게 외부로 이렇게 꺼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마치려고 했는데 이 차량이 또 옛날 차량이잖아요. 보니까 여기 안테나가 살짝 보여요. 아마 이거 시동을 키면 이렇게 쭉 또 클래식하게 또 올라오지 않을까. 옛날 차량들은 다 있었잖아요. 막 요즘 차에는 못 보잖아요. 요즘 차에 못 보는 것들은 다 그냥 이 차의 매력인 거예요. 옛날 차는 옛날 차만의 매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올드카 좀 썩은 차다, 무슨 썩다리네, 저걸 왜 타냐, 이런 생각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좀 제가 갑자기 또 이렇게 급발진을 했는데 재미로 봐주세요.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그 재미로 봐달라고요. 제가 부탁하잖아요. 재미없어요? 보지 마요 그러면은. 꺼 그럼. 여기 보지 마요. 다른 거 봐 그럼.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폰티악 파이어보드 차주님하고 같이 간단하게 인터뷰를 하려고 이렇게 모셔왔는데 차주님 간단하게 어떻게 인사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국 머슬카를 사랑하는 아산 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파이어보드를 지금 갖고 계신 지가 제가 듣기로는 20년이 넘으셨다고 들었어요. 아, 예, 그 정도 됐습니다. 혹시 네. 이 차량을 이렇게 오랫동안 이게 소유를 하시게 된 특별한 혹시 계기가 있으신가요? 아, 제가 자동차를 많이 좋아하는데요. 일본 차부터 미국 차, 독일 차 여러 가지 차를 타봤는데 성능이나 뭐 기능 이런 거보다는 감성적인 감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머슬카가 좀 낫지 않나 해서 네. 계속 소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차량을 타시면서 가장 만족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미국 차 OHV 8기통에서 주는 토크감 이런 부분에서 최고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디자인이 파이어버드 약간 그 불새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외형도 좀 마음에 들고 지금 뭐 만족스럽게 타고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께서 촬영이나 이런 걸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준비가 돼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니 따로 준비를 해오신 건가요? 원래 직업이 이제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는 직업이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처음 인터뷰이긴 하지만 큰 부담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서 진짜 촬영도 너무 잘해주시고 말씀도 너무 잘해주시니까 촬영이 너무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파이어보드가 국내에는 8기통 모델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되게 보기가 힘든 모델인데 또 선생님께서 또 8기통을 이렇게 소유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된 기회를 주시게 되어서 저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러면 일단 이 주행 촬영 좀 하면서 오늘 이제 간단하게 또 촬영하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또 우리 파이어보드 5.7 LS1 엔진에 또 OHV 8기통 배기 사운드 한번 들어봐야죠. 들어봅시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차주님께서 또 이 차량을 운행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간단하게 제가 운행을 해보면서 실내 인테리어에 관한 것과 그리고 이 차량의 주행 감성 그런 거랑 또 탑도 오픈해보고 또 감성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긴장이 됩니다. 또 차량이 99년식 파이어보드다 보니까 조금 제가 조심히 살살 운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와 이게 아니 잠깐만 99년식 차량이 맞나 싶어요. LS1 역시 엔진 자체가 명엔진이다 보니까 토크가 장난이 아니네요. 제가 이제 처음 타보는 거긴 하지만 엑셀 감 자체가 상당히 예민하네요. 실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이 핸들 자체가 진짜 옛날 핸들 뭐 98년식 아반떼 같은 그런 핸들이 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에 또 파이어버드 또 폰티악 로고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날로그 그 감성 그 자체죠. 막 아까 보니까 키온 살짝 하니까 바늘이 막 이렇게 막 춤을 추던데 그런 것들 역시도 약간 되게 좀 요즘 차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감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량 자체가 워낙 옛날 차다 보니까 이 안에 마감재 냄새나 가죽재 이런 냄새 같은 것도 진짜 딱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막 택시 같은 거 타면은 구형 그랜저에서 맡아볼 수 있는 진짜 가죽 냄새가 막 나고 있습니다. 사실 실내 같은 경우에는 엄청 특별한 건 없어요. 되게 무난하고 되게 투박한 실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엑셀감이 아니 왜 이렇게 진짜 엄청 예민하네요. 요즘 차하고는 다르게 살짝 밟으면 튀어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악셀링 이 조절을 정말 예민하게 천천히 해줘야 되는데 확실히 OHV 8기통 엔진이다 보니까 힘이 모자란다라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99년식인데도 5700cc의 엔진이 달려있어서 그런가 좀만 밟으면 날아갈 것 같아요.
드리프트며 뭐 아니면 번아웃이며 불가능할 것 같지가 않은 힘입니다. 그리고 이 실내의 기어봉을 보면 정말 너무 심플하게 잘 되어 있어요. 이 기어봉 자체가 딱 옛날 기어봉의 모습을 형상을 하고 있는데 정말 클래식 그 자체의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차주님께서 이 패드를 이렇게 따로 추가로 설치를 해놓으셨는데, 그래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것도 어느 정도는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냥 내비를 확인하는 그런 용도로 설치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야, 사이드미러가 시인성이 막 엄청 좋진 않네요. 역시나 이제 미국 스포츠카들 보면은 사이드미러가 되게 뒷꼬리만 하잖아요. 조그매가지고. 그래서 딱 보일 것만 보여요. 지금 시속 한 70km 정도 돼가고 있는데 조금만 가속을 해보도록 할게요. 많이 해서 무서운 것도 있는데 차가 쭉쭉 잘 밀고 나가죠. 야, 99년식 차량이라고 믿기지 않는 컨디션입니다. 그리고 우리 차주님께서는 이 차량 가지고 와인딩도 하고 막 드리프트도 하시고 번아웃도 하신다고 하는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당연히 요즘 나오는 차에 비하면은 코너링 수준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콜베다고 어떻게 보면 형제차잖아요. 콜베다고 거의 공유하는 부품이나 플랫폼도 비슷하기 때문에 회두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출렁거린다라는 느낌이 생각보다 거의 없어요. 차가 미끄러질까봐 걱정인데 생각보다 안 미끄러지네요. 생각보다 자세를 잘 잡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OHV 8기통 LS1 엔진, 그리고 이 차 국내에서 쉽게 볼 수 없고 이렇게 타볼 수 있는 경험이 거의 일반인들에게는 없잖아요. 이 차량을 어디서 타보겠어요. 이 감성 자체가 콜벳하고 조금 달라요. 콜벳에 들어가는 엔진하고 똑같은 LS1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이 차량은 305마력 사양의 엔진이다 보니까 콜벳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은 콜벳은 350마력 정도의 마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좀 거친 느낌이 있어요. 이 차는 무조건 달리는 차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 파이어버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드러우면서도 출력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미국에서는 이 파이어버드가 아직도 매니아층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이 폰티악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약간 머슬카 이런 이미지로 상당히 미국에서는 자리를 잘 잡고 있고, 그리고 이 폰티악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게 1세대가 1968년도에 머스탱이 출시하고 나서 그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때 카마로도 나왔었고 했지만, 이 차량이 처음부터 이렇게 콜벳스러운 디자인으로 나온 차량이 아니었습니다. 이 차량이 카마로하고 플랫폼을 공유를 하는 코니카의 디자인을 형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세대를 거듭하면서 3세대부터 이런 콜벳스러운 디자인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콜벳하고 이미지가 많이 겹치기도 하고, 이 판매량이 이 단종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나. 판매가 좀 부진을 했던 것 같아요. 폰티악은 아쉽게도 2010년에 회사가 이제 사라지면서 역사 속으로 남은 그런 브랜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이 국내에서는 보기 힘든 차량이다 보니까 폰티악을 리뷰하는 영상 같은 것도 찾아보기가 거의 힘들고, 아마 폰티악 리뷰가 거의 최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국내에서는. 제가 자, 이 차가 또 요즘 차량들하고는 다르게 달리면서도 탑이 개폐가 된다고 해요. 당연히 멈췄을 때 여는 게 좋지만 저속 50km 미만일 때도 충분히 안전하게 열린다고 하니까 탑을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탑을 열었기 때문에 조금 노면 소음이 많이 들리거나 풍절음이 들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정식 수입됐던 6기통 모델들은 위에가 쿠페형으로 T탑, 이게 운전석과 조수석을 수동으로 열어야 되는 타르가 탑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량은 자동 컨버터블이다 보니까 이렇게 또 개폐했을 때 전체적 위에 C필러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개방감이 일반 컨버 모델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생각보다 바람이 많이 안 들어오네요. 근데 지금 창문을 양쪽을 다 닫아놨기 때문에 바람이 좀 덜 들어오는데, 창문 한번 열고 한번 달려볼까요? 지금 한겨울이다 보니까 날씨가 많이 춥긴 한데, 지금 뭐 날씨가 춥고 뭐 겨울인 게 중요합니까? 지금 이 파이어버드를 타고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 추워도 참고 타야죠. 야, 지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표정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헤드송. 야, 드리프트도 제대로 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카메라 감독이 약간 놀랐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카메라 감독님. 에? 제가 또 이제 또 일가견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느껴보니까 미국 차는 미국 차예요. 왜냐면 직진할 때 좀 속도를 많이 내니까 차가 차선을 자꾸 벗어나려고 해요.
차가 미끄러질라 그래. 야, 여러분 이렇게 주행 리뷰는 여기까지 마쳐보도록 하고 이 차를 한번 주행을 해볼 수 있게 허락해주신 우리 차주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들과 이런 분위기가 다 전달이 되진 않겠지만 이 영상으로나마 조금은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파이어버드라는 차를 주행하는 리뷰를 쉽게 볼 수 없다 보니까 제가 촬영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폰티악 파이어버드. 오늘도 이렇게 폰티악 파이어버드를 또 촬영을 하게 됐는데 오늘 차주님이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너무 즐겁게 촬영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촬영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선생님? 저는 뭐 워낙 즐기니까 재밌죠. 뭐 이렇게 좋으신 분들하고 또 좋은 차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앞으로도 제 채널 좀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제 시청 즐겁게 하셨으면은 좋아요,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골! 조태꿀. 조택골!